네, 안녕하세요. 카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결혼과 출산은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한테 의견을 좀 제시해 달라고 요청해 주신 구독자분이 계셨어요. 특히 결혼율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는 10분 이해를 합니다. 우리의 희망사항은 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기를 그렇지만 우리의 바람과 현실은 다소 괴리가 있습니다. 왜냐? 이제 사회는요, 본격적인 양의 성장을 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끝났어요. 이제 질의 성장만 남은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제 부피를 키워오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그 부피의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질의 향상, 퀄리티 컨트롤이 가장 중요한 시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상 가정을 이루면 안 되는 사람들조차도 별로 그것에 대한 검증 없이 쉽게 가정을 이루고 또한 쉽게 자녀를 낳고 적당히 대충 키워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뭐 제가 직접 본 사례만 해도 참 안타까운 사례들이 꽤 있어요. 진짜 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가지고 저 지경에 빠졌을까 싶은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장점이라면 장점인 게 이런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거죠. 왜냐면은 결혼과 출산이 녹록지 않은 시대가 되고 있죠. OECD 최하위죠. 1.05명의 평균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출산율이 여기서 약간 올라갈 수 있는데 막 2명 되고 3명 되고 그럴 일은 아주 유연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한 시대예요. 과거에는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은 다음에 양육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과업으로 여겨졌던 시대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이 당연한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선택의 영역으로 많이 옮겨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과 결혼율은 획기적으로 상승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 사람들은 이제 남보다 자기 자신을 더 우선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에요. 앞으로의 사회는 제가 몇 가지를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감히 예언을 하자면은, 앞으로의 사회는 첫 번째,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들은 많이 사라지고 철퇴를 맞는 시대가 될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각각의 개인이 가장 빛나는 게 최고의 가치가 되는 시대가 될 거예요. 두 가지가 이제 앞으로의 시대 흐름인데 결혼과 출산이 이 두 가지 시대 흐름에 적합하냐, 부합하냐. 아이를 낳는 게 우리가 각자가 스스로 반짝반짝 빛나는 최고의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아이를 낳겠죠. 결혼해서. 또는 결혼 안 하고 어디 기증받아서 뭐 아이를 낳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의 시대는 각자 개인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사는, 반짝반짝 빛나며 사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조리한 것들이 많이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녀를 낳고 결혼을 하는 것이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흐름에 부합하는 사람들은 할 거예요. 그런데 대치된다,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방해된다 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결혼을 점점 안 하고 아이도 점점 낳지 않겠죠.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잖아요. 출산율 1.05명, OECD 최하가 됐죠. 그게 바로 여자분들이 이제 점점 교육도 많이 받고 이제 경제력도 갖기 시작했는데 내 자신이 반짝반짝 빛나는 삶에 결혼과 출산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지금 결혼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출산율도 아주 급하강했죠. 반대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게 자기의 인생을 반짝반짝 빛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결혼하고 출산하세요. 제 주변만 봐도. 그러니까 각자의 선택의 영역이 될 거라는 거죠. 그 또한 부조리한 것들이 많이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재산은요, 10년 내로 자취를 감추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봅니다. 감히 예언컨대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여러분 산 사람이 중요하지 죽은 사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절에서 합동제사 같은 거 많이 지내주세요. 여러분 제사 한번 지내려면 그 음식 다 하고 조금 사온다고 해도 뭐 밤에 모여가지고 절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사를 뭐 1년에 한 번만 지낸다면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거의 뭐 매달 제사 있는 집 이런 집도 있죠.
꼭 보면은 제사를 지내야 할 것 같은 집은 오히려 연휴 때 놀러 다니고, 제사를 안 지내도 될 것 같은 집이 꼬박꼬박 다 챙기느냐고 서로 싸우고 피곤하고 반목하고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산 사람이 중요하지 죽은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이잖아요. 그 죽은 사람 기리겠다고 계속 산 사람들 고생하면서 제사 지내는 거 아주 악습이죠. 구습이지 악습이에요. 10년 내로 거의 자취 감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또한 이 시댁 갑질이 또 요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죠. 다소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면 워낙 이제 매체에서 많이 불합리하다, 시월드다, 뭐다, 독박육아다, 뭐다 해서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좀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육아, 공동 육아에 대한 중요성 또한 이제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처가는 손님의 자격으로 가는 거고, 시댁은 내가 노동자, 일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가는 거다라는 인식이 우리 여자들에게는 확 박혀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시댁 갑질도 마찬가지로 10년 내로 상당 부분 한 50%는 사라질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우리 이제 아들 가진 엄마의 심정이 조금 미묘해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아들 가진 엄마가 왜 그렇게 이제 유난을 떨고 그러냐? 이 남편과의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 남편과 사이가 안 좋을수록 아들에게 집착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세계 어느 나라를 가나 딸과 아버지 그리고 아들과 엄마 사이의 관계는 다 일정 부분 그런 미묘한 관계들이 다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가 좀 지나치다고 여겨지고 있었죠. 그래서 아들에 대한 집착이 너무 큰 나머지 며느리를 못 사게 굴고 막 목리 부리고 이런 시어머니들이 뭐 요즘에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 10년 내로 상당 부분 사라질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랬다가는 내 아들이 결혼 생활을 못 하는데 어떡해요. 진짜 내 아들을 위하는 길이 아니죠, 그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지. 며느리를 잘 대해줘도 될까 말까인데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 비합리적인 것들, 불합리적인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구습들, 이 악습이 되어서 많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중 하나가 제사고, 그리고 두 번째가 시댁 갑질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일본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시댁의 갑질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본 사람들 국민성이 살짝 좀 특이한 게 남한테 피해 주는 거를 굉장히 안 좋아하죠. 뭐 그러면서 전쟁은 왜 일으켰어?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할 말이 없긴 한데, 뭐 전쟁 이야기는 좀 이게 역사적인 거니까 그건 좀 차치하고, 일본 사람들은 남한테 피해 주는 거를 굉장히 안 좋아하는 게 이제 국민성이에요. 그래서 이 일본의 어머님들은, 이 어머님 또한 자기 아들이 너무 소중하고 그렇겠죠. 그렇겠지만 그 며느리한테 갑질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남한테 폐를 끼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의 시어머니들은 그 자기 아들 가정의 독립성을 굉장히 존중해 주시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될 거예요. 제가 어디서 그걸 더 느끼냐면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뭐 길거리를 가다가 사람들이랑 이렇게 딱 뭔가 어딘가에 살짝 부딪혔을 때는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던가 이런 사과라던가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쓱 하고 스쳐 지나가는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길 가다가 뭐 신체가 부딪혔다던가 그럴 때는 바로 죄송하다라는 말을 하고 가요.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 아직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안 그러신 분들도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자기 본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젊은 사람들은 확실히 남한테 피해 주고 싶지 않다. 그 얘기는 곧 남이 내 권리를 침해하고 나한테 피해 주는 것도 참고 싶지 않다라는 말도 되거든요.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남한테 피해 주는 거를 굉장히 이제 꺼려하는 그런 정서가 많이 펴져가고 있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일본이 먼저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따라가고 있고요. 중국은 아직 조금 먼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중국은 아직 남한테 패 끼치는 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아직.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특히나 젊은 사람들은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댁 갑질이라는 문화는 10년 내로 상당 부분 사라질 수밖에 없는 문화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언급을 하자면은, 이제 육아는 공동의 것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공동체가 함께 육아의 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모계 마을에서 아이들을 공동으로 양육을 했죠. 왜냐면 엄마들이 돈을 벌거나 부족에 필요한 자원을 얻어와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죠. 이제 마찬가지예요. 맞벌이 비율이 많이 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육아는 여자 개인에게 지어지는 짐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분담해야 할 일이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육아는 국가와 공동체가 분담해서 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의 1.05명보다는 약간 반등할 수 있다는 걸, 그렇게 되면. 근데 예전처럼 2명 되고 3명 되고 그럴 일은 아주 요원하다는 겁니다. 개개인이 빛나는데 출산과 결혼, 육아가 부합되는 플러스 방향인지 마이너스 방향인지를 생각하면은 앞으로의 결혼율 그리고 출산율이 어떻게 될지 좀 보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사실 이 채널을 연 이유도 사람들이 결혼 많이 하고 아이 많이 낳길 바라는 마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아무나 안 했으면 하고 바랬고요. 아이 또한 아무나 안 낳았으면 하는 바람에 이 채널을 열었거든요. 보면은 부모가 되지 말아야 하는데 부모가 된 사람들이 좀 많아요, 보면. 저 사람들은 그냥 혼자 사는 게 사회에 도움되는데 왜 애를 낳아가지고 저 아이는 부모 잘못 만난 죄로 몸고생인가 싶은 케이스들을 제가 좀 많이 봐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기 전 단계인 이제 연애 단계에서부터 현명하고 그리고 서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연애를 하기를 바랬고, 그런 과정에 제가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의도로 제 채널을 열었습니다. 네. 제 구독자분의 요청에는 좀 실망스러운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점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